사정 이전에 기업의 어떻게 보면 재무 구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천의 재무 구조를 보는 방법은 우선 부문별로 나누면 전산업, 그다음에 제조업, 나머지 비제조업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같은 산업 내에서는 크게 봐갖고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으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성장성은 얼마나 인천에 있는 그 기업들이 커가느냐 그 얘기인데, 뭘 기준으로 하냐면 자산이 커지는 걸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매출액이 커지는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자산 중에 유형 자산의 크기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수익성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또 매출액 세전이익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자,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차입금의 이자를 몇 번이나 갚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차입금 이자에 몇 배를 버느냐, 이거를 갖고 이제 수익성을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그 은행 사람들이 주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정성은 빚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빚이 적을수록 안정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빚이 많으면 이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부채 비율, 또 차입금 의존도, 그 다음에 전체 부채 중에 자기 자본이 몇 %나 있느냐, 이제 요걸 갖고 안정성을 따지게 됩니다. 인천의 전 산업의 안정성을, 그러니까 이제 재무 비율을 전국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6, 17, 18년도에 인천과 전국의 이 재무 비율을 비교를 하면, 여기에 빨갛게 표시한 거는 인천이 전국보다 나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면 전 산업의 성장성 지표는 뭐 이렇게 검은 글씨가 나올 때도 있고 빨간 글씨가 나올 때도 있는데, 빨간 글씨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 그래서 성장성은 전 산업 기준으로 하면 인천이 어느 정도는 전국 평균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기업이 커가면 수익성도 받침이 돼야 되는데, 수익성으로 보면 2016년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걸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성장성에 비해서 인천의 기업의 전산업의 수익성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국 평균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느 지역을 정한다고 그러면 인천을 선택할 확률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이 기업에 주는 매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수익력이 크지 않은 기업들이 인천에 모여 있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 수익성이 떨어지고 성장성이 떨어지는데 안정성이 높으면 그나마 버텨나가겠는데, 안정성, 부채 비율이나 차입금 의존도, 자기 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가게와 마찬가지로 인천 기업들의 부채가 굉장히 많은 데다가 차입금 의존도도 높고 자기 자본 비율도 낮기 때문에 인천의 전산업을 기준으로 하면 성장성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수익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전국의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열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중에 뭐 인천의 제일 중심이 되는 업종이 제조업이니까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재무 상황을 본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똑같이 성장성은 2016년에 매출액 증가 면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인천의 제조업이 좋았어요. 이걸 제외하고는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인천의 제조업은 지금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비제조업의 경우는 제조업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우선 빨간 숫자가 훨씬 적지요. 성장성은 인천의 서비스업 위주로, 비제조업은 성장성은 잠깐 어려운 때도 있지만 대체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기업에게는 서비스업에 성장 기회를 주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밖에서 보는 눈은 인천의 서비스 업체는 비교적 성장성이 높은 업체가 모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수익성 마찬가지로 뭐 일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차입이 워낙 많아서 이자를 갚는데 어려움을 일부 겪고는 있지만 수익성 면에서도 비제조업은 인천의 기업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다만 안정성 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부채가 차입이 워낙 많아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거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좋으면, 안정성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높으면 갚으면 되니까 수익이 축적이 되면서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더군다나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인천은 비제조업의 경우에 앞으로도 전망이 비교적 밝다고 할 수 있겠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제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안정성이나 성장성이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천의 기업의 재무 분석의 결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산업별 부가가치율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이 굉장히 높고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이 얕다라는 그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으면서, 또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의 원자재 지역 내 조달 비율하고도 상당히 상관성이 있음에 주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또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그 비중, 그게 어떠냐 하는 거예요. 전국의 경우에 기업 대출 비중이, 은행이 100을 대출하면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전국의 경우에 53인데 비해서 인천은 48. 과거보다, 그러니까 2010년대에 들어와서 과거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전국보다는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기업을 빼고 중소기업만 따져보면 인천이 전국보다 대출 비율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율이 높아요. 최근에 와서 높아졌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인천에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대기업이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더군다나 또 대기업들은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상당히 반갑죠. 아, 인천의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전국 평균에 못지않게 많이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데, 대출 중에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비중을 봤어요. 우리가 보통은 보면 시설자금 대출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니까 총 대출금 중에 시설자금 대출 비중이 인천이 전국에서 보면 뭐 24%, 그래서 26%를, 27% 정도 대출을 해줘서 한 7등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꽤 시설자금 대출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 근데 중소기업으로만 따지니까
인천에 있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대출해주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 왜 이렇게 시설자금 대출을 많이 해줄까요? 담보가 되니까. 그 시설이 담보가 되니까. 집에다가 대출을 해주면 그 집을 담보로 잡잖아요. 기업에다가 대출해주면서 분양 대출해주면 은행이 불안하니까 그 기계나 건물, 토지, 공장 이런 거를 담보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설자금 대출 비중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갑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조금 시정이 되어서 설사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중소기업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운전자금이나 이런 자금도 좀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여기에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은행이 대출을 막 해주면 어느 부분에 대출을 많이 해줄까? 그 산업 비중이 많은 데면 당연히 많이 대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그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높은 데다가 대출을 해주면 부가가치율이 높은 산업이 빨리 발전을 하기도 할 거지만 부가가치율이 높으니까 은행은 안전한 대출을 많이 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소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게 되지 않냐. 그 다음에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부가가치율이 낮은 데는 대출을 덜 해줌으로 해서 이 산업이 부가가치율이 높은 산업 쪽으로 옮겨가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소위 금융기관의 제2심사 기능, 금융기관이 산업을 좀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바뀌어가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 거예요. 여기는 부가가치 비중입니다. 여기는 대출금 비중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8%인데 대출금 비중은 거의 50%예요. 그래서 20%가 더 많아요. 제조업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렇게 높은 데가 보니까 도소매, 소매업에 이렇게 산업 비중보다 더 많이 대출을 해요. 또 보니까 부동산업에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많이 대출을 해주는데 특징이 뭘까? 담보가 있는 데예요. 도소매업도 담보가 되는 거예요. 물건이. 그러니까 도소매업은 조금 경기가 나쁘다 싶으면 딱지를 붙여요. 그럼 그게 다 담보가 돼요. 이 담보 위주로 해서 대출을,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담보 위주의 대출을 계속되면 그 지역 산업은 어떤 쪽으로 갈 거냐? 부가가치나 뭐 이런 거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담보 위주로 대출 가니까 부가가치율이 무시가 되는 그런 산업 발전이 될 수 있겠다. 그걸 좀 더 따져보자 하는 거예요. 요 산업의 부가가치율과 실제 부가가치율이 높은 산업을 보니까 겹치지를 않네. 진짜 부가가치율이 높은데 이런 데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산업 비중보다도 낮아요. 대출 비율이. 산업 비중만큼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낮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산업, 그러니까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부가가치율이 높은 이런 쪽에다가 대출이 많이 옮겨가도록 해야 되는데 시로서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회장님. 옛날에 담당하셨었는데. 그래서 저는 가령 뭐 지금 그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런 쪽 위주로 해서 이런 쪽에 많이 가도록 가중치를 둔다던가 거기에 한도를 차등해서 둔다던가 이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은행들이 그쪽에 한도를 더 많이 주고 그쪽에 2차 보증을 더 많이 해주고 그쪽에 보증을 더 많이 해주면
그쪽이 더 안전해지고 수익이 높아지니까 은행들이 그쪽으로 옮겨갈 거다. 그렇게 되면 인천은 부가가치율이 높은,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니까 그 결과가 인천 산업이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인천 전체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아지면서 GDP 성장을 촉진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책을 하면서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업금융을 마치려고 하는데 질문이나 이런 것도 많지만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출하하고 재고가 기업 수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거예요. 출하 재고는 바람직한 거는 재고가 늘어나기보다는 출하가 더 높게 늘어나는 게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재고가 늘어나더라도 출하가 많이 늘면 이 재고분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5년을 쭉 봤어요. 동향을.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전국입니다. 전국에 점선은 재고예요. 85년을 여기를 100으로 놓고 그때부터 늘어나는 거를 지수로 만들어 보니까 전국은 출하가 거의 대부분의 기간에 있어서는 재고 증가율보다 높아요. 그런데 인천은 특히 근래에 와서 재고가 더 높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런 구간이 생겨요. 자, 요 구간 98년, 7년 우리 기억나는 때가 있죠? 요 구간 2008년, 9년 경제 위기가 오면 대기업 또는 원청 업체는 재고 부담을 전가를 합니다. 전가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내 마당에 쌓지 마. 재고는 당신 마당에 갖고 있어. 그러면서 주문을 안 해요. 위기 때가 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전화하면 바로 갖고 오시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위기를 몇 번 겪고 나면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마당에 쌓고 있어야 돼요. 하청업체가. 마당에 쌓아놓고 있는데 이걸 내색을 이 내막을 잘 모르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 경기가 어려운데도 물건 막 생산해갖고 잔뜩 쌓아놓고 대단하시네요 이래요. 그런데 주문한 물건을 쌓아놓으면 어음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구매 계약서라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있으면 자금 융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전가하는 업체는 그걸 안 줍니다. 내 돈으로 재고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하보다도 재고가 많아지는 겁니다. 근래에 와서 이렇게. 이게 인천 업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남동공단에 가서 보면 지금도 어려운데 막 잔뜩 쌓아놓고 있어요. 그게 소위 not in my yard. 내 야적장에다가 물건 놓지 말고 전화 오면 just in time. 시간 딱 맞춰갖고 생산 라인에 맞춰서 들어와. 자기는 자금 부담도 안 하고 이 야적장 부담도 안 하는, 그래서 원가 부담을 하청업체에 넘기는 이런 걸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인천의 기업자금 사정을 영향을 주면서, 기업 수지에 영향을 주면서 인천의 성장 안정성과 수익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이때에 와서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이거는 불공정 거래잖아요. 이런 면에서 좀 제재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한 거는 위기가 있을 때 재고 부담을 넘기는 건데, 위기가 있을 때 똑같은 부담을 하나 넘기는 게 있어요. 대기업들이 원가 부담입니다. 원가 상승분을 하청업체에 넘기는 건데, 여기에 표시한 거는 빨간 게 원자재예요. 원자재 가격을 쭉 지금까지 변함을 표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 건 중간재, 최종재, 물건 팔아서 돈 되는 가격, 이거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때 이후에 이렇게 팍 올라가죠. 97년, 8년
팍 올라가죠. 요때 물건을 팔았을 때 받는 가격이 이때부터는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원가 올라가는 만큼을 내가 줘야 나도 생산을 하고 먹고 살 텐데 이게 밑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가 지수로만 보면 원가에 해당되는 원재료, 중간재 이런 거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별적 물가 상승 구조가 인천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원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기업 수지가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